중국이 천안문 사건이 발생한 지 30주년을 맞았는데요. 중국 당국이 주요 외신의 중국 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아주 지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게 미중 무역 전쟁에도 이 천안문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면서 중국 당국이 바짝 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세계 이면 시간 이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천안문 하는데 네. 실제로는 티안안먼이라고 해야 되겠죠. 티안안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중국어도 잘하시는데요. 이 티안안먼은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늘 천자에 평안할 안자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천상의 평안으로 가는 문,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성의 정문입니다. 그래서 봉건왕조 시대에는 황제가 나와서 조령을 반포하던 것인데요. 천안문 광장은 원래 자금성의 정문 앞에 있는 굉장히 큰 마당이었어요. 그래서 궁정의 뜰이었는데 1914년에 도시 정비를 하면서 이제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광장이 됐습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남북 880m, 동서가 500m, 총 면적이 44만 제곱킬로미터, 약 15만 평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심 광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각각 중국 국가박물관, 인민대회당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사법부 주요 건물들도 다 주변에 있고요. 국가 지도자들이 거주하는 곳을 중난하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곳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국 근현대사에서 아주 굵직한 사건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1919년 5월 4일에 베이징 대학 등 대학생들이 여기에 모여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오사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네. 49년 10월에는 마오쩌둥이天安문 광장에 보이는 성루에 올라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를 했고요. 문화대혁명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전국의 홍위병들이 여기서 군중집회를 열었고, 그리고 1989년 6월 4일에 바로天安문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광화문 광장 정도쯤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중심 공간이고요. 볼 수 있는데, 근데 1989년 여기에서天安문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개혁파 지도자였잖아요. 후야오방이 1989년 4월 14일에 심장병으로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이걸 계기로 4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정말 수백만 명의 중국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오사운동 70주년을 기념해서 민주화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좀 후야오방 서기의 죽음으로 좀 앞당긴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 대혁명 때문에 정치적인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80년대 들어서는 개혁 개방을 했는데 경제는 발전을 했지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져서 또 다른 불평등을 겪게 됐어요. 근데 권력자의 자제들은 오히려 엄청난 부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국민들이 모이게 된 건데요. 지금 후야오방이 사망한 당일에 이제 일단 베이징 대학에서 추모 대자보가 붙으면서天安문 광장까지 행진해서 헌화하면서 일단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에 인민일보가 학생들의 시위를 동란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엄벌을 촉구하는 사설을 지르면서 시위가 더 격화됐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부터 단식 투쟁이 시작이 됐고요. 여기 기름을 부은 게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중국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중소 관계가 좋지 않았다가 여기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어서 중국 지도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天安문 광장을 비워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인민대회당에서 이렇게 양국 지도자들이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유혈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5월 20일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6월 3일에 시위군 중에 100만 명이 육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6월 3일에 공산당 지도부가 학생 시위를 반혁명 폭란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6월 4일 새벽에 군을 동원해서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네. 대학생이 탱크를 가로막고 있는 사진. 한 청년, 대학생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데 한 남성이에요. 흰 셔츠를 입은 남성이요. 탱크 4대 앞쪽에 서 있었죠. 상징적인 장면인데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탱크로 밀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 마음속에 아직도 그게 기억이 잊히지 않고 그대로 지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날만 되면은 굉장히 바짝 긴장하는 혹시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날이 돼버린 건데요.
근데 올해도 역시 중국 본토에서는 추모식이 열리지 못했다고요? 굉장한 검열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요. 이거를 일단 사전에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리기가 어렵고요. 본토에서는 홍콩에서 이제 해마다 집회를 열어왔는데 올해 4일에 18만 명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홍콩 민주화 시위를 우리가 우산혁명이라고 불렀었잖아요. 네. 그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올해 지금 홍콩 정부가 범죄인 중국 본토로 인도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홍콩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감이 높아서 촛불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홍콩도 중국 땅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일국양제이긴 한데 두 체제를 갖고 있는 형태긴 네. 하지만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 땅이고 우리 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天安문 사태 때 치위의 주역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해외 망명을 했는데 홍콩에 입국을 하려고 했어요. 한 인사가. 예. 근데 홍콩이 입국을 거부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과연 일국양제가 맞느냐 이런 비판도 또 굉장히 많이 거세게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홍콩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좀 불안한 상황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게 이제 이런 시위로 자꾸 나온다는 네네. 거잖아요. 또 올해는 특히 또 30주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네네. 해일 수 있잖아요. 상징적이니까요. 네, 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시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요? 그러니까 뭐 반체제 인사 감시는 기본이고요. 뭐 주요 민감 사이트 SNS를 다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통제를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하철天安문 서역은 아예 승객이 내릴 수 없게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갈 수는 있는데 좀 오래 머문다. 누구랑 얘기를 나누는 것 같다. 그러면 공안이 와서 퇴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반체제 중국 인권 운동가들이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강제 휴가를 좀 떠나거나 가택연금이 됐고요. SNS에서 육사天安문 검색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가 전혀 이天安문 사태 30주년에 대해 보도를 하지 않고 침묵을 했는데요. 워낙 주요 행사나 기념일이 있으면 온종일 보도를 하거든요. 네. 관영 방송이. 근데 하나도 방송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중국이 인권 침해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네. 뭐 이런 비판을 받는 게 바로 이런 지점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는 검열 활동에 뭐 로봇까지 등장했다면서요? 네, 검열 로봇인데요. 이게 AI 기술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가 탐지되면 자동으로 삭제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天安문 시위는 관련 날짜, 이미지, 이름 등을 암시만 해도 자동으로 삭제가 돼버리고요. 말씀하신 탱크맨 사진 같은 관련 사진 수천 장의 사진도 삭제가 됐고요.天安문을 의미하는 게 육사입니다. 6월 4일에 이루어졌으니까요. 이거 5월 35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5월 31일에서 4일을 더하면 6월 4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육사가 검열이 되니까 5월 35일을 썼었는데 이것도 자동으로 감지가 돼서 키워드가 검열이 됐고 감시망을 피해서 중국에서 해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가설사설망 VPN을 차단해서 외부 정보 통제도 강화를 했고요. 세계적인 온라인 백과사전이죠. 위키피디아에 중국 내 뭐 영어 같은 다른 언어판 접속도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은 철책 바리케이드를 많이 쌓거든요.天安문 시위 즈음에. 근데 올해는 광장 곳곳에 인공지능 안면 인식 카메라가 장착된 CCTV까지 등장을 했어요. CCTV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중국, CCTV를 보유하고 그렇죠. 있다고. 군사적으로도 지금 뭐 많이 네네.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람 위험 인물이다 그러면 그쪽 근접하면은 딱 감지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안들이 지금 사복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요. 바로 퇴거 조치가 내려지는 거죠. 인터넷에선 검색 로봇이 막 활개치면서 모든 거 다 지워버리고. 깨끗하게요. 네. 이렇게까지. 근데天安문 사태를 기념하는 술을 만든 사람한테 징역 3년 6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2016년에 일단 89년 육사 시위를 기억하자라는 뜻하고 발음이 같은 이름의 기념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SNS 공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구금이 됐는데요. 3년 동안 선고를 미뤄왔습니다. 근데天安문 사태 30주년을 앞둔 시점에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天安문 시위를 기념하는 행위를 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음악계에도 검열이 이루어졌다고요? 천녀유은 2편의 주제가가 장하구가 부른 인간도인데요. 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이게天安문 사태와 관련된 노래였대요. 저희는 저도 잘 몰랐어요. 영화로만 생각을 봤지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은 장국영이 불려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노래고 이 노래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민주화 시위를 암시하는 노래예요. 내용이 젊은이가 분노하니 천지의 귀신이 온다. 대지와 강산은 어이하여 피바다가 됐나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작사 작곡자 황잔이 이 곡을 테나먼 사태를 생각하면서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유명한 음악 플랫폼에서 이 노래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테나먼에 대해서 노래를 했던 중국 락 가수 리즈가 지금 석 달째 행방불명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가수의 콘서트는 뭐 중단이 됐고요. 음원이라든가 활동 기록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 삭제가 됐습니다. 와,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 과거의 독재 시절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네. 중국이 이렇게 왜 그럴까?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뭐 중국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앞서 잠깐 뭐 탱크를 막았던 탱크맨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분은 어디 있는지 생사를 좀 모르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분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위 진압 다음 날인 6월 5일 낮에 서 계신 사진이 찍힌 거예요. AP 네. 통신 사진 기자에 의해서 찍힌 건데요. 이분이 서 있다가 탱크 한 대의 포탑에 올라서 군인들에게 말을 걸었었답니다. 이 네. 와이드너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요. 이후 군인 2명에게 구타를 당해서 끌려나간 다음에 전혀 알려지질 않았는데요. 2017년에 대만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현재 이분이 중국에서 이름을 숨기고 생존해 있다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확인된 완벽하게 확인이 되기는 어렵겠죠. 대만 언론이고 중국은 뭐 이 사람의 신원을 좀 확인해 주기를 꺼려할 테니까요. 네. 또 우리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도 그 역사를 아는 젊은이들이 좀 적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티안안men 사태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한 세대가 젊은 층은 좀 지났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90년대 학번들만 해도 6월 4일이 되면 기숙사에서 작은 병을 밖으로 던지면서 항의를 했대요. 왜냐하면 작은 병이란 단어가 샤오핑인데 덩샤오핑하고 발음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덩샤오핑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되게 항의하는 행위로 이렇게 작은 병을 던졌다고 하는데 올해는 굉장히 조용하게 베이징 대학가가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젊은이들은 학교나 사회, 가정 뭐 어디에서도 이 테나먼 사태에 들을 수 없어서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2000년대생들의 90%는 테나먼 사태를 모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지금 많은 부모와 교사들이 젊은이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건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청년들이 이 티안안men 사태에 관심 두지 않는 게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어떤 적개심 같은 게 좀 생겨서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티안안men 사태 당시에 그 시위에 동참했던 수십만 명의 학생 노동자들은 그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을 본따서 자유의 여신상을 광장에 세웠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의 상징을 아예 미국에서 찾을 정도였는데 문화혁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경제적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화도 돼 있고요. 네. 경제적인 수준도 좋고. 근데 30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젊은이들은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경제 호황 이런 걸 겪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믿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 조치들이 미국으로부터 지금 취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 불평한 감정을 갖고 있대요. 그 테난먼 시위를 주도했던 세대들은 만약에 경제가 성장해서 중국 내에서 중산층이 늘어나면 집권 공산당이 등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와 다르게 지금 젊은이들은 뭐 예전 시위를 촉발했던 뭐 가난 부패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도 없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문제보다는 지금 자신들이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난먼 사태 이후에 중국 정부가 젊은 세대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네, 애국적인 자부심.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니까 반미 감정을 선동하는 행위를 그동안 통제를 했는데 약간 그 끈을 풀어주기도 했고요. 관영 언론들은 미국이 중국을 따돌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동경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좀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티안안men 사태 30주년 막 맞았는데 네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고. 안 좋죠. 네.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미중 무역 전쟁에도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테난먼 사태를 앞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0주년을 맞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네. 시각이 굉장히 묘한 게 베이징 시각으로 4일 0시 1분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테난먼 사태 당시에 인민해방군이 유혈 진압을 딱 시작했던 그 시각에 맞춰서 타이밍에 딱 일부러 맞춰가지고. 맞춰서 그때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작년보다 길이가 3배 이상이나 길었는데 테난먼 유혈 진압 진상을 공개하라. 뭐 인권
인권 유린을 중단하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정말 중국을 혹독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 경제를 압박하는 데 이어서 인권 채찍까지 들고 중국 공격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당연히 중국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4일에 중국인들에게 미국 여행 시 안전에 주의해라 이런 안전여행주의보를 발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가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기 때문이다. 발끈했기 때문이다. 네. 관광객 딱 발길 끄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인권 문제가 굉장히 약한 고리잖아요. 네. 중국 당국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작년의 경우 29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22조 원을 썼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여행이 무역 전쟁의 보복 순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내려졌습니다. 참 계속 이제 갈등이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나저나 뭐 우리 민주화 운동을 겪었던 세대들도 마찬가지지만天安문 사태를 겪었던 그 세대 주요 인사들은 어떻게 이후에 살았는지 궁금하거든요. 가장 유명한 인물이 류 샤오보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天安문 사군자라고天安문 사태를 주도했던 굉장히 유명한 4명의 인물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때 폭력 진압에 반대하는 단식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2008년에 일당 독재 종식을 요구하는 08 헌장을 주도해서 투옥이 됐고 201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중국 당국이 출국을 막아서 빈 의자를 놓고 수상이 이뤄지기도 했죠. 근데 2017년에 투옥 중 간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 30주년을 맞으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재조명이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렇게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젊은 시절의 생각과 지금 생각이 좀 다르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장 유명한 주역이었던 왕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시위 학생 지도부 21명 중에 한 명입니다. 단식 농성을 주도했는데요. 지금 미국에 망명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회고를 하기를 중국 정부가 당시에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우리 시위대가 너무 순진해서 공산당 지도부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그래도天安문 시위가 오늘날 중국인에게 어떤 의미인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정치 문화면에서 중국의 민주화를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가 발전할 공간이 없었던 정치 문화였기 때문에 중국의 민주화가 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인권 문제랑 무역 문제를 결부시켰을 때 중국 정부가 이제 좀 압박에 굴복을 해서 반체제 인사들을 석방을 했었답니다. 자신도 그렇게 석방이 됐고요. 근데 지금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좀 중국 지도부에도 이번에 인권과 무역 문제를 연결시켜서 좀 압박을 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만약에요. 중국에서 이런 민주화 시위가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1980년대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유명한 이제 분이 계신데 로버트 데일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 유혈 진압이 이루어진 지 30년이 지나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소비 중심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상주의를 찾아볼 수 없어서 앞으로 중국에서 더 이상 이런 민주화 시기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이호 여사가 굉장히 위중하다고 하는 소식들이 계속 있었는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호 여사가 별세했다고 하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호 여사가 별세했다고 하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 개선이나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분인데 돌아가셔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저도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0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전국의 일기예보입니다.
내일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서부지방